안녕하세요. 2026-0012 강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혁신은 과연 개인 천재의 결과인가 아니면 집단 지식의 축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조지 펜릭의 호모사피엔스 그 성공의 비밀을 바탕으로 인간이 성공하는 이유가 단순히 개인의 높은 지능 때문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축적된 문화와 집단 지식 때문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하나 따라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수많은 위대한 발견들, 그리고 과학혁명이나 기술혁신 같은 사건들은 정말 단 한 명의 천재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보지 못했을 뿐 그 뒤에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집단적 지식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천재가 역사를 만든다는 생각을 조금 의심해보고 조지 펜릭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혁신을 떠올릴 때 특정한 인물을 먼저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이라고 하면 뉴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면 아인슈타인, 진화론이라고 하면 다윈 같은 식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역시 역사는 특별한 개인이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긴 과정 전체를 다 기억하기보다는 대표인물 한 명으로 정리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도 그렇게 쓰이고 뉴스도 그렇게 전달되고 대중문화도 그렇게 인물을 소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봤을 때 그 결과를 가장 눈에 띄는 한 사람에게만 연결시키는 순간 그 사람이 서 있던 이러한 배경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천재는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든 존재일까? 아니면 이미 존재했던 지식을 가장 잘 연결한 사람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온 관점이 위인사관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인사관은 쉽게 말하면 역사의 중요한 변화는 결국 몇몇 뛰어난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대중은 배경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중심이 됩니다. 이 관점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실제로 역사에는 너무나도 눈에 띄는 그런 개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뉴턴, 아인슈타인, 다윈,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아주 유명한 인물들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없었다면 세계가 정말 달라졌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어떤 업적을 볼 때 와, 저건 진짜 천재라서 가능한 거다 같은 말들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사실이 곧 그 사람이 모든 원인의 시작점이었다는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스포츠 선수 한 명이 엄청난 활약을 해서 팀이 계주에서 우승을 했다고 해도 그 우승이 정말 그 선수 혼자만의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 뒤에는 감독, 전술, 팀원, 훈련 시스템, 리그 환경 같은 것이 모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장 눈에 띄는 선수 한 명의 이름으로 그 시즌을 기억합니다. 역사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자를 기억하지만 실제 혁신은 훨씬 더 긴 누적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이 지점에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미적분입니다. 보통 미적분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뉴턴을 말하죠. 실제로 뉴턴은 물리학과 수학의 역사에서 너무나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라이프니츠도 독립적으로 미적분을 발전시켰습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히 누가 먼저 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례는 어떤 아이디어가 특정 한 사람의 머릿속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에서 나올 수 있을 만큼 지식이 축적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미적분은 우연히 뉴턴이라는 천재가 혼자서 갑자기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수학과 물리학이 그 정도 수준까지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비슷한 방향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봐도 뉴턴의 위대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의미가 조금은 바뀝니다. 뉴턴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신적 창조를 한 사람이라기보다 우리가 축적해놓은 그런 지식을 가장 강력하게 하나로 통합해낸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혁신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죠.
이와 비슷한 사례는 진화론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통 진화론이라고 하면 찰스 다윈을 떠올리죠. 다윈은 오랜 관찰과 연구를 바탕으로 자연선택 이론을 정교하게 전개했고 종의 기원을 통해 그것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런데 다윈만이 그 생각에 도달했던 것은 아닙니다.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 역시 거의 같은 시기에 자연선택에 대한 비슷한 아이디어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진화론이라는 아이디어는 다윈이라는 한 사람의 머리에서만 발생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미 생물학적 관찰 자료가 충분히 쌓여 있었고 종의 다양성과 적응, 환경 역할 같은 문제들이 학계 안에서 점점 더 중요한 질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즉 어떤 시대에는 문제 자체가 이미 무르익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러 사람이 비슷한 방향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동시 발견입니다. 과학사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발견들이 여러 사람에게 거의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 말은 곧 혁신이라는 것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신비로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시대적 그리고 지식적 조건이 성숙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조지 헨릭의 책에서의 주장과도 잘 연결됩니다. 헨릭은 인간 사회의 성취를 개인의 순수한 지능보다는 누적적 문화 진화의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한 세대가 만든 그런 작은 개선이 그 다음 세대의 기록으로 전달되고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조금 더 다듬고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아주 복잡한 기술과 지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수많은 축적이 어느 순간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표면으로 드러나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명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 혁신이 사실 집단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과물일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저는 이 슬라이드의 질문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은 천재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재를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말에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천재는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천재가 작동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기대고 설 수 있는 그 지식의 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적 언어, 실험 방법, 선행 연구, 사회적 네트워크, 기록 체계, 교육 제도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는 보통 지능을 개인의 속성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개인의 사고는 언제나 문화가 제공한 도구와 개념의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는 특정한 혁신을 낳을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시대는 아직 그렇지 않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밑에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고 그 위에서 천재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나타내 봤습니다. 전 이 그림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주목하는 것은 맨 위에 있는 저 새로운 지식과 천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위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아래에 쌓여있는 그런 수많은 지식들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그 아래 쌓여있는 저 많은 지식들이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누군가는 수치를 정리하고 누군가는 실험을 반복하고 누군가는 실패한 시도를 남기고 누군가는 개념을 조금 더 다듬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한 사람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천재가 공중에 떠있는 존재가 아니라 집단 지식이라는 거대한 밑바닥 위에 서 있는 존재라는 점이지요. 우리는 흔히 혁신의 화려한 순간만을 기억하지만 사실 그 순간은 긴 축적의 압축반일 뿐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발견은 완전히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전 세대의 지식 위에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아이작 뉴턴이 17세기가 아니라 석기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미적분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학, 과학, 관측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천재도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혁신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천재조차도 이미 존재하는 지식 위에서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뉴턴이 17세기가 아니라 석기 시대에 태어났다면 새로운 뗀석기 같은 거를 만들어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정도는 이미 충분한 지식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혁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혁신은 누적된 집단 지식 위에서 개인의 통찰이 만들어낸 결과다. 즉, 혁신은 천재 개인만으로도 집단 지식만으로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조지 펜릭이 강조하는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집단 지식의 축적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인간 문명의 대부분의 기술과 지식은 한 사람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계산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결국 더 큰 질문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인간의 본질을 이성, 사고력, 창의성 같은 말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조지 펜릭의 책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의 진짜 힘은 어쩌면 혼자 생각하는 능력보다 서로 배우고 습득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카이스트에서 배우는 것 또한 마찬가지겠죠. 즉, 인간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서로에게서 배우고 다음 세대의 기록으로서 넘겨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혁신 역시 한 명의 천재에 대한 찬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이름 없는 축적과 연결의 결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질문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혁신은 천재의 손에서 눈에 띄게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 뿌리는 대부분의 집단 지식의 축적 속에 있다. 카이스트에서는 실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광호 총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 이유가 오늘의 이 영상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그 모든 결과와 과정 또한 어떤 천재 또는 그냥 어떤 연구진의 새로운 성공의 밑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터넷 그리고 AI와 같은 그런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가 같은 물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